안녕하십니까. 영등이동, 삼성동, 부속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기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18년 현재 익산시에서 차지하는 두 집단의 인구수와 이번에 상정된 2019년 사업 예산 비교가 있습니다. 두 집단의 인구수가 비슷하고 사업 예산 규모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비교군일까요? 네, 바로 청소년과 노인 예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좌측은 복지 청소년과에 상정된 2019년 청소년계 총 예산 금액이고 그 옆은 2019년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능 보강과 물품 지원 예산 금액입니다. 즉 2019년 청소년 총 예산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기능 보강과 물품 예산 금액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쪽 예산에는 경로당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혹자는 청소년 예산이 교육정보과 등에도 배정되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로장애인과에 배정되어 있는 노인 관련 예산은 1,000억 원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 3년의 노인 예산과 청소년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노인 예산은 국가 정책에 힘입고 12-100%로 지원하는 지자체 장애 의지까지 더해져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비해 노인 예산은 240억 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청소년 예산은 5억 6천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전주시와 군산시 청소년 예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18년 전체 예산에서 청소년 예산이 0.62%인 81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2017년에 비해 배가 넘는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익산시보다 인구가 적은 군산시도 2018년 청소년 예산이 30억 원에 근접하고 있지만 익산시 청소년 예산은 0.23%에 불과한 24억 정도가 2018년에 편성되어 운용되었습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2019년 청소년 예산은 26억 정도로 소폭 증가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에서 자라나고 꿈을 꾸고 있는 5만 6천여 명의 청소년들을 생각하고는 계시는지, 이 정도 예산이면 청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13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욕구를 읽어내고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에 깊이 있는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수립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제5차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었고 2018년 2월 28일 확정된 제6차 기본계획이 2022년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글자가 좀 작군요. 종전 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중요 방향은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활동성 강화,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를 통한 참여 활성화 등 5개의 중점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익산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청소년 정책 제안에서는 지역 자체의 청소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효율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선제 조건입니다. 선진적인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동조례 6조에서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제안에서와 같이 지역 자체에 맞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또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언제쯤 실행에 옮기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2015년 9월 30일 익산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익산시가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는 현재 정원율 시장님 재임 시절에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원율 시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공감하고 계시다면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첨언하여 질문드리면 이 조례 제정 이후 익산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이 조례 제정 시행 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기본법 및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서는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전담 공무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이를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진 사례를 들어보면 서울시 청소년 정책 담당관, 송파구의 청소년 정책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전담 공무원은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즉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청소년 정책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정담 공무원 제도는 지자체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 지속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재정 및 인력 운영 등의 문제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산시도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이 전담 공무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청소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잦은 공무원의 교체는 지양하여야 하며 교체하더라도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담당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소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양수 부의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구석구석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실 제가 시장 두면서 계속 느껴왔던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익산 시장에서 너무나도 소외되어 왔다. 그 비교도 잘 해주셨어요. 우리 노인들 예산은 1,300억이 넘는데 우리 청소년 예산은 우리 윤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24억 원, 내년에 28억 원 지금 올렸죠. 물론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저는 절대적으로 적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강한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여러 분류로 돼 있어요.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그 9세,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 이하를 이제 청소년으로, 소년으로 보지, 거기는 청소년 아니라 소년 이렇게 보고, 그 외에 또 우리 학교 관련해서 학업 연령이 되게 고등학교 3학년이 18세까지니까 또 18세까지 청소년 정책이 있고, 사실 이제 청소년계에서도 이 연령대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사실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이거 전부 다 합해서 우리 청소년 대책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중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 예산을 2배로 증대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인 원탁 포럼까지 하면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작년에 이제 의회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100억이 넘지 않았었는데 1년 만에 184억이 됐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공감을 해주셔서 거의 삭감 없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특히 그것은 이제 주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 대상이었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그러고 청소년 범위를 넘는 청년들은 대개 이제 39살까지 이제 저희들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특히 청년 정책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떠나는 청년들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전폭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 통과시켜 주셨죠.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 청년 정책계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청년 정책을 하는데 이 청소년하고는 연령대가 조금 다르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전담 인력을 지금 해달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이제 공감은 하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담 부서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우선 배치를 하고 바로 상황을 봐서 청소년 정책 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을 하는 그런 인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장이 안 되면은 직원이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 정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윤영수 의원님이 하나하나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제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제 실행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고 그 실행 계획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24억입니다. 실행 계획 이후에 이제 다른 예산까지 합하면은 사실은 한 100억 가까이 되긴 돼요. 되지만 저는 100억도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실행 계획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자체적인 기본 계획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아동 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의 지금 우리 윤영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정책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검토를 해봐서 그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걸 한번 보고 그 계획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은 별도로 우리 윤영수 의원님 지적하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그 2015년도에 익산시 청소년 활동 지원및 육성에 관한 조례 참 그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잘 이행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청소년 전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우리 기본계획이 되기 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조직관계는 좀 전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청소년을 우리 지역의 미래라고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항상 잊혀지기 마련이고 이런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제 오늘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을 명심을 해서 저희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부족한 부분 꼭 메꿔서 여기서 제가 뭐 2배로 한다, 3배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도 지난번에 교육 예산을 2배로 이렇게 늘렸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청소년 예산을 확충해 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본 의원이 약간 관심을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청소년의 범위가 이제 복잡한데 투표권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더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 아동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동복지과에서는 보육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서 청소년은 결국 여성 청소년과로 다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동복지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요. 답변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은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안에는 효문화계라는 새로운 계를 만들어서 효문화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야심차게 출범한 청소년계는 개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예산의 증가폭은 크지 않고 사업 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익산시 예산 증가 규모를 보시겠습니다. 2016년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익산시는 2017년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증가로 예산의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전체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 예산도 같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청소년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새로운 계를 만들어 무슨 도시냐 하는 홍보거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지부진한 계를 활성화시키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만약 청소년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과감히 계를 폐지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대로 사업을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청소년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 끼인 세대입니다. 국가적으로 노인 예산 확충, 보육 예산 확충은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인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도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전라북도가 실행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전라북도의 사업 확충을 건의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익산시 자체적인 청소년 사업 확충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외 연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세계 2위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자살률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행히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익산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청소년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도 익산 시민입니다. 지자체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가정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익산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는 결국 익산을 떠나게 됩니다. 최근 제 지인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들은 익산을 떠날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야 익산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문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